언젠가 할아버지께서 벽돌 위에 세워진 로마를 대리석으로 바꾸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대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다. 아우구스투스의 미덕과 신중함을 따랐던 제국은 새로운 한계에 부딪혔다. 지중해와 그 너머에 걸쳐 번영한 광대한 도시들의 행복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사게 된 것이다. 70여 년, 10명의 황제, 그리고 무수한 내전이 지나간 후 황금기는 머나먼 추억이 되었다. 한때 세상을 밝혔던 별빛은 부패에 시달려 미약해지고 거짓 광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여전히 로마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단에 들어갔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북부전에 참전했던 나 마르쿠스 올피우스 트라야누스는 20년 후 제7군단의 사령관이 되었다. 상원 귀족들은 자신들의 변덕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도미티아누스를 경멸하지만 그는 그의 군단을 잘 대해 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황제라 칭하는 지방 총독 사투르니누스의 반란 진압을 명하였다. 평생 군인이었던 나는 군인들의 피가 부자들의 권력놀이의 수단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로마가 부른다면 나는 가야만 한다. 나는 북쪽으로 진격해 이 내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낼 것이다. 로마에 행운은 용감한 사람을 따른다는 말이 있지만 용감한 사람이 둘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부하들이 우리의 무자비한 황제 앞에 사투르니누스를 끌고 왔을 때 이런 의문이 들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하다. 내 군대가 때맞춰 도착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을까? 아니면 게르만 동맹국들이 1월의 해빙 때문에 라인강을 건너지 못했던 불운을 원망했을까? 그 정답은 그와 함께 죽어버렸지만 황제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관식이 거행될 때부터 도미티아누스는 이미 굳건하고 대담한 통치자였지만 상원은 군단과 평민의 지지를 받는 도미티아누스를 경멸했다. 도미티아누스의 잠재된 편집증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분노는 격렬한 산불처럼 제국을 삼켰다. 전쟁 이후 무수한 체포가 뒤따랐고 그를 반대했던 상원 의원들이 일반 범죄자들처럼 처형되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궁정은 황제를 암살하였다. 도미티아누스의 후계자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좋은 통치자는 아니었다. 그래도 그는 로마에 대한 나의 충성심을 알아주었고 전 황제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피해를 되돌리려고 노력했다. 네르바 황제는 왕좌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였고 왕위를 넘겨줄 아들이 없었던 그는 서거하기 전에 나를 후계자로 정하였다. 거대한 로마를 움직이는 엄청난 명예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나는 의원이 아니라 장군이며 내 정신은 복잡한 정치판이 아니라 직관적인 전장에 더 잘 어울린다. 나는 정치가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하지만 내 강점 또한 잘 발휘해야 했다. 분열된 로마인들에게는 공동의 적이 필요했기에 나는 그 적을 만들었다. 다뉴브강 북쪽에는 야만적이지만 금과 은이 풍부한 왕국 다키아가 있다. 그곳의 교활한 왕 데케발로스는 로마의 불리한 조약을 성사시키며 도미티아누스와 제국을 바보 취급했다. 나의 충성스러운 사촌 하드리아누스가
이번 작전에 동행하며 나를 보고 배울 것이다. 나는 로마 민족을 단결하고 거만한 적에게 복수하며 힘들었던 경제를 일거에 일으켜 세울 것이다. 다키아와 로마 사이의 평화는 누군가의 공포와 다른 누군가의 허풍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왕국에 들어온 내 군대가 자매를 포로로 삼자 데케발루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다만 협상에서 보여준 내 거만한 말투와 엄중한 요구는 허울에 불과했다. 소수의 군단만을 갖고 있던 나는 데케발루스를 압도할 힘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는 몰랐다. 지금은 사기꾼이 자기 꾀에 넘어간 형세긴 하지만 궁지에 몰린 늑대를 믿는 것보다는 낫다는 걸 안다. 고된 작전을 마치고 귀환하면서 나는 나의 건축가들에게 다뉴브강을 가로질러 다키아로 이어지는 다리를 지으라고 명령했다. 데케발루스가 배신의 빌미라도 보인다면 내 군단이 즉시 그의 앞에 당도할 수 있도록.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 법. 다키아의 왕은 내가 사라지자마자 내게 맞설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나는 내 군대를 준비하는 한편 정치를 배워나갔고 원로원과 로마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다. 그러다 다뉴브강 너머에 적대적인 동맹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자 나는 다키아를 계속 주시했다. 그리고 다키아 왕이 보낸 암살자가 잡혔을 때 나는 이제 전쟁을 벌일 때가 되었음을 알아챘다. 이번 원정은 지난번과는 다를 것이다. 다키아인들은 평온에서는 우리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산속 요새에 숨어 우리가 지쳐 떠나기를 바랄 것이다. 초보자는 전략과 전술을 말하지만 전문가는 보급을 중시한다. 다키아는 결전 한 번에 함락되지 않겠지만 하드리아누스와 내가 14개 군단을 유지하며 다키아의 보급을 끊는다면 결국 무너질 것이다. 데케발루스, 내 거짓 친구, 가만두지 않으리라. 구경꾼들이 모이자 나는 그런 상황에 익숙한 듯 내 승리를 겸손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승자로서 로마 관문을 지나는 내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올랐다. 한 명에게 사랑받아도 충분히 기쁜 법이거늘 수천 명의 사랑을 받는 기분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데케발루스의 머리를 개들에게 던지자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고 100일 넘게 이어진 기념 축제와 검투사들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의원들은 이번만큼은 진심처럼 보이는 경외와 존경을 표했으며 계급과 관계없이 모두가 내 이름을 연호했다. 광활한 다키아의 보물과 풍부한 금광은 로마의 가장 위대한 꿈을 넘어서는 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가 그러한 부를 성취할 수 있다는 위대한 생각에 온 정신이 쏠리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난 낡은 격언을 계속 되뇌었다. 등 뒤를 조심하라. 넌 한 명의 사람일 뿐이란 걸 명심해라. 제국을 통치하는 중압감에 짓눌려 몰락한 황제는 헤아릴 수도 없다. 이는 작은 것까지 관리하려 했기 때문이다. 나는 로마에서의 통치란 곧 고난의 위임이라는 교훈을 배웠다. 황제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강인함, 야망, 결단력이지만 황위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명예, 근면, 존경이다.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하기 때문이다. 나는 로마의 미덕과 존엄성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겼다. 나바테아를 영토에 새로이 통합시키며 로마의 명성은 다시 한번 커졌지만 결국 예상했던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의 불안한 평화는 아르메니아에 대한 영향력 문제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상황은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였다. 결국 파르티아 왕 오스로에스는 협정을 깨고 그 땅을 자신이 차지했다. 파르티아의 군대는 강력하지만 나는 아무 준비도 없이 황제가 된 건 아니었다. 국경수비대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었으며 마침내 우리가 이 사악한 동부 이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도래했다. 파르티아에 대한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오스로에스와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령관으로서의 그의 기술은 타국의 부러움을 살만해 했지만 그의 영토에 뿌리내린 억압은 그 재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막으려는 헛된 노력에조차 총력을 기울일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와 비슷한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었고 내가 어울리지 않는 때와 장소에 태어났다면 어땠을지 깨닫게 해주었다. 아르메니아를 점령하는 것은 야심찬 행동이었다. 누군가는 그것이 무리한 도전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다키아와 나바테아를 점령했을 때에도 그러지 않았었던가. 나는 전쟁광이 아니다. 전쟁을 사랑한 적도 없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전장에 설 때면 생존이라는 단순한 지상과제가 표면화되면서 통치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진다. 이곳에선 오직 목숨만이 의미를 가지며 그것만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 나는 영웅인가, 괴물인가, 천재인가, 광인인가. 가끔은 성과만이 그걸 증명할 뿐이다. 역사의 페이지에는 화려한 승리자와 어리석은 패자가 대부분이지만 어리석은 승리자와 화려한 패자는 훨씬 더 독특한 조합이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 하면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칭할 만큼 거만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멍청하지도 않으며 수십 년에 걸친 싸움으로 나의 본능은 더 예리해졌다. 물속에서 피냄새를 맡은 상어는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법. 파르티아에서 벌어진 내전 소식을 듣자마자 나 또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오스로에스에 대한 강한 연민은 젊은 시절 나의 투쟁을 떠오르게 했지만 이제는 그 행운이 내 오래된 싸움을 확실하게 끝낼 기회를 주었으니 주저할 수는 없다. 오늘의 로마는 두 곳의 넓은 바다를 알고 있지만 내일의 로마는 세 번째 바다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파르티아의 보석 크테시폰을 점령한 후 대양을 만나는 순간까지 알렉산더 대왕의 발저취를 따라갈 것이다. 내가 성공한다면 나는 오스로에스가 훌륭했으나 패배했다고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지만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드리아누스는, 로마는. 언젠가 부모들은 자녀에게 트라야누스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이다. 대리석 위에 세워진 로마를 금으로 바꾼 황제가 있었다고 알려주리라.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야기를 전해줄 자녀가 나에겐 없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만 사실 로마 자체가 내 평생의 사랑이었다. 아마도 무한히 지혜로웠던 신들이 봤을 때 제국 전체를 가족으로 선택한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어쩌면 죽어가는 나에게
넌지시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지. 오랜 세월 동안 로마는 혈통만으로 황위에 오른 잔인한 황제들의 폭정으로 고통받았다. 네르바를 본받아서 나는 능력을 기준으로 후계자를 선정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발자취를 따라 걸었고 나를 보고 배웠으며 단 한 번도 배신을 생각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하드리아누스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을 거다. 내세는 시간을 초월하고 실체가 없으며 끝조차 없다. 나는 나의 장례식 장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응시했고 나를 신이라고 부르는 대화를 들었다. 나는 내가 만든 광장, 내 이야기를 전하는 기둥 조각, 제국의 심장이 된 도시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알았던 것보다 더 나은 로마를 남겨줬다는 사실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동시에 의심과 두려움이 나를 좀먹고 있다. 내가 기준을 높였으니 다른 이들이 여기에 맞추려 할 것이고 그들의 헛된 야망, 자만심, 불가능한 기대로 인해 로마는 내가 구해내기 전에 그 쇠퇴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나는 로마의 구세주였나? 아니면 종말이었나?